여러분, 매일 먹는 밥이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다루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저는 55년 동안 의사로 살아온 정성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손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공개할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아침에 전자레인지로 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밥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루 종일 아무리 잠을 자도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쉽게 머리가 아프며 몸이 뻣뻣하게 느껴진다면 그 원인은 바로 당신이 먹는 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시청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매일 먹는 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은 매일 아침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워 먹고 계신가요? 사실 전자레인지에 밥을 드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가열된 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로 인해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먹은 밥은 혈관을 막고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매일 먹는 밥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병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병원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 병원의 수익 모델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약을 팔고 병원을 방문하게 만들면 그만큼 많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진실은 단순히 식단이나 생활 습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73세 한상현 씨의 살해 한 달 전, 서울 강북구에서 홀로 사는 73세 한상현 씨가 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한상현 씨는 아내를 6해 전에 잃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아직도 제 귀에 선합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몸이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약을 계속 먹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제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그의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약을 먹고도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은 증상을 잠시 완화시킬 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환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밥을 먹고 있나요? 한상현 씨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당연히 밥솥에 밥을 해요. 그러나 제가 그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가 매일 전자레인지로 밥을 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밥을 한 번 짓고 그 밥을 냉동해두고 매일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많은 1인 가구가 이러한 방식으로 밥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절대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에서 환자가 줄어들면 수익이 감소하고 제약회사들의 매출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이 얻는 이익은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전자레인지로 든 밥이 문제일까요? 사실 전자레인지로 든 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냉동된 밥을 전자레인지로 다시 들 때 그 밥의 당 지수, GI,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최대 42%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 지수가 높아지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먹은 밥에서 생성되는 변형된 전분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장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형된 전분은 비만의 주요 원인인 내장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내장 지방은 간과 혈관벽에 쌓이며 장기적으로는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밥을 어떻게 먹을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상현 씨의 변화와 경고. 한상현 씨의 이야기는 제가 의사로서 매우 인상 깊었던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는 매일 전자레인지로 든 밥을 먹으면서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밥을 어떻게 요리하나요? 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밥솥에 밥을 해요 였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는 매주 밥을 한번 짓고 그것을 냉동시켜 놓고 매일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고 있었죠.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밥을 데워 먹는 것인데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쉽게 믿지 않지만 이는 현대의학에서 무시되고 있는 중요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그 당시 저는 한상현 씨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밥을 조리하는 방법을 바꾸자는 것이었죠. 밥을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밥을 요리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레인지로 밥을 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법은 사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밥을 전자레인지로 두면 밥의 당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당 지수는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높은 당 지수는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동된 밥을 전자레인지로 다시 들 때 변형된 전분이 발생하는데 이 전분은 우리 몸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그 결과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고 이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들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상현 씨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저에게 밥을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밥을 만드는 방법을 바꾸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밥을 신선하게 짓고 냉동 보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밥을 조리할 때 밥솥을 사용하는 대신 건강한 재료들을 추가하여 밥의 당 지수를 낮출 수 있다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의사의 제안과 연구 결과 저는 그에게 간단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은 밥을 짓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재료를 추가하는 것이었죠. 먼저 밥을 짓기 전에 약간의 식초를 넣는 방법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밥에 첨가하면 밥의 당 지수를 최대 31%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당뇨병 약물의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밥을 짓고 난 후 일정 시간 동안 식혀서 다시 들 때 변화된 전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먹는 밥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한상현 씨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방법이 그리 효과적일지 의문을 가졌지만 불과 3주 후 그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의 혈당 수치는 눈에 띄게 낮아졌고 혈압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한상현 씨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며 그의 가족에게도 이 방법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숨겨진 진실,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난 것은 단지 밥을 만드는 방법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상현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은 병원과 제약회사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환자가 건강을 되찾으면 그 수익 모델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종종 이런 간단한 해결책을 환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죠.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이 건강을 회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의존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밥의 과학,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진실, 이제 우리는 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는 밥이 우리의 혈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밥의 과학적인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 음식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냉동밥의 위험성과 그 영향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전자레인지로 든 밥이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냉동된 밥을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할 때 밥의 당지수가 42%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지수 GI는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열된 밥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이상입니다. 냉동밥을 전자레인지로 들 때 변형된 전분이 생성됩니다. 이 변형된 전분은 우리 몸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결국 이 전분은 내장 지방을 축적시키고 그것이 쌓이면 혈관에 막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 질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밥의 변형 전분과 그 위험 변형된 전분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냉동된 밥을 다시 데워 먹을 때 변형된 전분이 장내 세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장내 세균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결과적으로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고령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 기능이 저하되고 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미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압도 높은 사람들에게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밥을 제대로 먹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렇다면 밥을 제대로 먹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밥이 바로 우리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밥은 탄수화물의 중요한 공급원이며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얻는 주요 원천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면 우리의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밥을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밥을 올바르게 조리하면 당 지수를 낮출 수 있고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초나 투르메릭츠, 강황 같은 재료를 밥에 첨가하면 밥의 당 지수를 낮출 수 있고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밥을 조리한 후 일정 시간 식혀서 재가열할 때 발생하는 변형된 전분을 적절히 활용하면 내장 지방을 줄이고 장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 우리의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구와 과학적인 증거. 그렇다면 왜 이런 방법을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과 제약회사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구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널리 알려지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줄어들고 제약회사의 매출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된 사실은 단순한 식사 방법의 변화가 아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 변화는 여러분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밥을 제대로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주로 증상을 억제하는 약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건강을 되찾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간단한 조리법만 바꿔도 우리의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병원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는 비법. 어떻게 밥을 요리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을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밥을 잘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단순히 밥을 맛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놀라운 건강 변화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식초와 밥을 할 때 식초를 넣는 방법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밥을 할 때 식초를 추가하면 밥의 당 지수를 최대 31%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 지수를 낮추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는 단순히 밥의 맛을 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추고 당이 혈류로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식초는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식초를 조금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 강황을 이용한 밥 조리법. 두 번째 비법은 바로 강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황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아주 강력한 재료입니다. 강황에 포함된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한겸증 효과가 뛰어나며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강황을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황을 밥에 넣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밥이 다 익은 후 밥 위에 강황 가루를 한 작은 술 뿌려서 잘 섞어주면 됩니다. 강황은 그 자체로 강한 맛을 가지지만 밥과 섞으면 부드럽고 향긋한 맛을 내며 동시에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방법은 특히 고혈당, 고혈압,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강황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비법, 오트를 추가한 밥, 조리법. 세 번째 비법은 바로 오트를 밥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트밀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밥을 지을 때 오트를 넣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밥을 짓기 전에 쌀과 오트를 비율에 맞게 섞어 넣고 함께 조리하면 됩니다. 오트는 밥에 부드러운 식감을 더해주며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오트를 추가한 밥은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고 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오트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비법, 밥을 식히고 다시 드기. 네 번째 비법은 밥을 조리한 후 일정 시간 동안 식힌 다음 다시 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저항성 전분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과 다르게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유익한 장내 세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 건강이 개선되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며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밥을 식힌 후 다시 들 때 장내 유익한 세균들이 증가하고 염증 수치가 25%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장 건강을 개선하고 몸의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통해 간단하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밥을 바꾸는 방법, 이 네 가지 방법은 단지 밥을 더욱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식초, 강황, 오트, 그리고 저항성 전분을 통해 여러분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매일의 밥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의 변화, 밥을 바꾸고 건강을 회복한 사례들. 이제 우리가 배운 밥을 만드는 비법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지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사례입니다. 한상현 씨처럼 많은 고령의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았고 그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식습관 변화의 진정성과 효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상현 씨의 기적적인 변화. 한상현 씨는 73세로 매일 전자레인지로 든 밥을 먹으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고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혈당 수치는 148로 당뇨병의 기준을 넘어서 있었고 혈압도 155/98로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밥을 짓는 방법을 바꾸고 우리가 소개한 4가지 비법을 실천한 후 불과 3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혈당 수치는 148에서 121로 낮아졌고 혈압도 155/98에서 138/87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그가 평생 의사로서 보았던 환자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놀라운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한상현 씨는 처음에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가졌지만 실제로 그가 건강을 회복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신선한 밥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할머니의 사례.
박미선 할머니는 67세로 12년 동안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이 진행되어 시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당뇨병 약을 복용하면서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의사에게 더 이상의 해결책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박미선 할머니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저에게 이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밥을 짓는 방법을 바꾸었고 강황, 식초, 오트를 추가하여 건강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5개월 만에 그녀의 HbA1c 수치는 951에서 6.8로 감소했고 당뇨망막병의 진행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력도 회복되었으며 당뇨병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변화는 단순히 약물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오랜 기간 고혈압 치료를 받은 김순희 할머니. 김순희 할머니는 74세로 15년 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을 복용해도 혈압이 안정되지 않았고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밥 조리법을 실천하기 시작한 지 6개월 후 그녀의 혈압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혈압이 160, 100에서 130이 85로 낮아졌고 그녀는 이제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 변화는 그동안 고혈압을 관리해온 모든 의사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매일 밥을 짓는 방법을 바꾸고 식초와 강황, 오트를 추가하여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기력이 넘치고 매일 아침 신선한 에너지를 느끼며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것을 넘어서 식습관을 개선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밥을 만드는 방법을 바꾸고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밥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을 실천하면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심지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 우리는 이 방법이 단순히 한 명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상현 씨, 박미선 할머니, 김순희 할머니는 모두 이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했으며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의사의 처방만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방법은 의약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밥을 바꾸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지금까지 우리는 밥을 조리하는 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례들과 그 과학적인 근거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과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삶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 모두가 이 실천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
건강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거나 엄격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에서 반복하는 습관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밥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방법 식초, 강황, 오트, 저항성 전분, 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들을 매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변화. 이 방법들을 적용한 사람들은 단지 의사의 조언을 듣고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상현 씨, 박미선 할머니, 김순희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하면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변화는 단지 수치적인 개선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지 않으며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입니다. 병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삶, 현대의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약물과 치료를 제공해주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치료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이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약물로 얻을 수 없는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천을 통한 건강한 삶의 시작. 여러분의 건강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밥을 제대로 요리하는 방법을 실천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은 점차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몸의 수치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밥을 어떻게 요리할지, 어떤 재료를 추가할지, 그리고 어떤 습관을 실천할지에 대한 답을 찾았으니 그 다음은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결론. 나의 건강을 책임지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건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의약품이나 병원 방문 없이도 여러분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나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밥을 만드는 방법을 실천하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변화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이 간단한 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정보를 다룰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건강 문제에 시달리게 되죠. 특히 65세 이상의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차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 하나만으로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식단은 우리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와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65세 이후에 특히 피해야 할 고기와 반드시 먹어야 할 고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정보는 단순히 제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의학 연구와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일상에서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물론 너무 급격한 변화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식탁 위에 올리는 고기 한 조각이 여러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강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가 40년간 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65세 이후에는 고기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먹는 음식에 대한 영향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고기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기회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습관을 바꿀 때 그 변화가 곧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매일 아침 베이컨을 먹었다면 그 한 끼를 다른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변화가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바로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몇 년 후, 몇십 년 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고기 선택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단지 피해야 할 고기와 먹어야 할 고기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함께 왜 그런 음식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깊이 다룰 것입니다. 그럼 이제 65세 이후 절대로 피해야 할 고기와 그 이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후 우리의 몸은 점차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소화 능력과 신진대사는 예전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음식도 우리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젊었을 때처럼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 특히 고기와 같은 고단백 음식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고기는 무엇일까요? 그중 첫 번째로 소개할 고기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여러분, 가공육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이컨, 소시지, 햄과 같은 고기들은 모두 가공육에 속합니다. 이러한 가공육들은 맛있고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지만 사실 이들 고기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2015년에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담배와 같은 수준의 위험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공육에 포함된 질산염과 아질산염과 같은 화학물질은 몸에 들어가면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 물질이 체내에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장암이나 심장병,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이 있었는데 69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베이컨과 달걀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되었고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의사로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이후 이분에게 베이컨을 끊으라고 권유했고 그 후 검사에서 새로운 용종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공육의 위험성은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공육에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위험을 더욱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이컨을 포함한 가공육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0개 베이컨에는 약 14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으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은 특히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큰 위험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공육 외에 또 어떤 고기들이 위험할까요? 바로 튀긴 고기입니다. 예를 들어 돈가스나 프라이드 치킨 같은 고기는 고온에서 기름에 튀겨지기 때문에 기름의 성분이 변화하면서 건강에 유해한 트랜스 지방이나 산화된 지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트랜스 지방은 혈관에 달라붙어 동맥경화와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신진대사와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튀긴 고기를 섭취할 때 그 영향이 더 큽니다. 제가 진료한 71세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손자가 좋아한다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돈가스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혈액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돈가스를 끊고 나서 3개월 만에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튀긴 고기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양념고기도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양념갈비나 불고기는 설탕과 같은 고칼로리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분 양념갈비에는 12개에서 20개 설탕이 들어있는데 이는 5배의 전칠계의 설탕 덩어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러한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되며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상승한 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67세의 김씨 할아버지는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양념갈비를 자주 드셔서 당화혈색소가 계속 8%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념갈비를 끊고
대신 소금구이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2%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념을 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의 선택은 단순히 맛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공육, 튀긴 고기, 양념이 많이 들어간 고기들은 65세 이상의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고기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가공육이나 튀긴 고기와 같은 음식을 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으니 다음으로는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은 특히 신체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단기,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소금, 설탕, 인공 첨가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고온에서 처리되고 이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육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질산염은 체내에서 질산화를 일으키고 이는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이러한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들이 몸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대장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트랜스 지방은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이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의 섭취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주로 튀김이나 조리된 가공식품에서 많이 발견되므로 이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고기나 가공식품에는 과도한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100개 베이컨에는 14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고혈압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공육이나 튀긴 고기를 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경고, 제가 진료한 72세의 박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삼겹살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는 매일 삼겹살을 먹어도 8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325로 매우 높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250에 달했으며 중성지방 수치는 400을 넘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정상적인 범위를 훨씬 초과한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경우 삼겹살의 포화지방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면서 지방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간의 지방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그 지방이 간에 쌓이게 되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주 먹는 고기들이 심장질환과 간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삼겹살을 좋아하셨던 박 할아버지는 그 후 삼겹살을 끊고 건강한 고기로 바꾸는 식이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낮아졌고 지방간의 증상도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먹는 고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기 선택의 중요성이처럼 고기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맛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가공육, 튀긴 고기, 고칼로리 양념 고기들은 65세 이후의 건강에 매우 해롭고 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고기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루며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을 고기는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고기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 해답은 바로 가공되지 않은 자연적인 고기와 저지방, 고단백 고기입니다. 이 고기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지방의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이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고기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어떤 고기를 먹어야 건강에 이로운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기만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특히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 비율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잘못된 선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고기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선택하는 고기의 질과 종류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우리의 식습관과 직결되며 이 작은 변화가 수명과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후 우리가 꼭 먹어야 할 고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고기는 바로 삶은 닭가슴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닭가슴살이 단조롭고 맛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기는 65세 이후에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닭가슴살 100개는 단백질 유심삼기 들어있으며 지방은 고작 1륵밖에 없습니다. 이는 매우 건강한 고기이며 65세 이상에서 근육 유지와 체중 조절에 매우 유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닭가슴살은 분지사슬 아미노산, BCAA인, 류신, 이소류신, 발린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정할머니는 근감소증을 앓고 있었고 하루에 100개 삶은 닭가슴살을 섭취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 후 3개월 만에 근육량이 15% 증가하고 보행 속도도 빨라지며 계단 오르기도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추천하는 고기는 바로 오리백숙입니다. 오리고기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리의 지방의 60% 이상은 불포화 지방산이며 특히 올리브 오일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즉, 혈관을 청소하는 기름을 늘려주고 혈관을 막는 기름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70세의 김 할아버지는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고 약물 부작용으로 근육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백숙을 일주일에 2-3번 섭취하도록 권장했으며 6개월 후에는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20으로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35에서 55로 증가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리고기에는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렌산도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65세 이후에 섭취해야 할 고기로는 쇠고기 홍두깨살과 고등어가 있습니다. 홍두깨살은 단백질 22g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방은 3-4g밖에 없습니다. 또한 철분이 매우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쇠고기 홍두깨살에 포함된 해미철은 흡수율이 높아 65세 이후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인 EPA, DHA가 풍부하여 심장 건강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60%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고등어는 또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과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은 고기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가 단순히 맛있고 기름진 고기에서 건강에 좋은 고기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고기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조리하는 것만으로도 65세 이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고기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더욱 유익한 식단 구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고기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할 다른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 음식들을 잘 섞어서 먹는 것이 노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력도 점차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가능한 한 나이가 들면서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제공하는 식품은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 콩, 달걀, 우유 등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들은 고기보다 지방 함량이 낮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장기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고기 이외의 좋은 단백질 공급원 두부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불포화 지방산도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두부는 칼슘과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칼슘이 매우 중요하므로 두부와 같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콩과 렌즈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섬유질도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콩은 피토케미컬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콩국수나 콩두부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콩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사 단백질 외에도 건강한 지방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입니다. 65세 이상에서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등은 불포화 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올레산이 풍부하여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리브 오일을 이용한 드레싱이나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넣는 등의 방식으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 나이가 들면서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도 중요해집니다.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제와 비타민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65세 이상은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과 같은 녹색 채소는 비타민 K, 엽산, 칼슘 등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을 지키고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 블루베리, 오렌지가 좋은 선택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는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일은 하루에 여러 가지 종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섭취와 나트륨 관리물은 우리의 생명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수분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은 몸에서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여 맛을 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기 하나만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65세 이상의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고기, 그리고 다른 식품들이 우리의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첫걸음 첫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고기와 먹어야 할 고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육, 베이컨, 소시지, 햄은 우리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이러한 고기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으며 대장암, 심장병,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과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고기들을 섭취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고기나 양념이 많이 들어간 고기, 돈가스, 양념갈비는 트랜스 지방과 고칼로리 설탕이 많아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고지방 음식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신 섭취해야 할 고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고기는 바로 삶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또한 오리백숙이나 쇠고기, 홍두깨살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과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천 가능한 식이요법,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식단을 바꿀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베이컨 대신 삶은 닭가슴살을 넣어보세요.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식사를 더 건강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돈가스 대신 구운 고등어를 섭취해보세요. 튀긴 음식을 구운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양념갈비 대신 소금구이를 시도해보세요. 달콤한 양념 대신 자연적인 조미료로만 간을 해도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삼겹살 대신 오리백숙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고지방 음식을 피하고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고기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더라도 그것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나이 들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 65세 이상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여러 기능이 변화하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섭취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은 기분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정신적 안정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건강한 식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이 수십 년 후에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65세 이후의 식습관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고기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맛만을 고려하지 말고 건강에 좋은 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공육, 튀긴 고기, 고칼로리 양념 고기를 피하고 삶은 닭가슴살, 오리백숙, 고등어와 같은 건강한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를 점검하고 건강한 고기를 선택하여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면 미래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은 오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내일 더 나은 삶을 위해 오늘 실천하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근육의 감소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며 이는 다양한 신체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이며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율이 감소하고 소화가 어려워지며 이는 결국 근육 감소와 체력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령자들에게 왜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층에서 단백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릴 것입니다. 단백질의 역할.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뿐만 아니라 피부, 뼈, 머리카락, 면역 세포 등 다양한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령자들에게 단백질의 중요성은 특히 근육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아서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또한 단백질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작은 상처도 치유가 더디게 됩니다. 고령자들은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 부족 시 발생하는 문제 1. 근육 감소. 고령자들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친구들과 산책을 즐기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서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근육량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또한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고 넘어질 때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2. 면역력 저하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를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으면 몸은 감염에 쉽게 노출되며 작은 염증도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 감기가 걸리면 더 오래 앓고 상처가 나면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이는 모두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3. 상처 회복 지연 단백질이 부족하면 작은 상처가 나도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피부가 손상되거나 멍이 들었을 때 이를 치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며 이는 일상적인 활동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약해지면 상처가 나거나 다쳤을 때 회복이 더디게 되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기운 부족 단백질이 부족하면 밥을 먹고도 기운이 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만 섭취하면 잠깐 배는 부를 수 있지만 금방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반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에너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고령자들이 밥을 먹고도 기운이 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고령자들의 단백질 섭취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령자들은 단백질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화 능력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분비도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고기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어려워지고 위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제한적이거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고령자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사용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효과는 개인차가 크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대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이 훨씬 더 효과적이며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한 전략. 고령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첫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흰살 생선, 달걀, 그리고 삶은 콩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소화가 용이하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흡수율도 높습니다. 둘째, 단백질이 칼슘이나 아연과 같은 보조 영양소와 함께 섭취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뼈와 면역력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 단백질은 고령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육 감소, 면역력 저하, 상처 회복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은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고 이를 통해 몸을 지탱하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령자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층에게 적합한 저렴하고 영양가 높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식품들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단백질 섭취를 통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소화가 용이하고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들 세 가지 식품은 고령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며 단백질 보충제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식품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콘수유, 건사해우. 가격 대비 최고의 단백질 식품. 콘수유, 즉 건사해우는 한국의 전통적인 해산물로 많은 사람들이 국물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건새우는 단순한 국물 재료가 아닙니다. 100g당 약 70개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다른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보다 월등히 높은 단백질 함량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건새우는 경제적이며 다양한 요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에게 건새우가 특히 유익한 이유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아연 등의 미네랄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연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령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뼈와 면역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건새우는 정말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새우는 소화가 용이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단백질의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고기나 생선의 기름진 부분을 소화하기 힘들어하지만 건새우는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2. 황태포. 저지방 고단백 식품. H황태포는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건조된 황태로 주로 해장국이나 국물 요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황태포의 특징은 그 자체로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램당 약 80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고단백 식품을 찾고 있는 고령자들에게 매우 이상적인 선택이 됩니다. 황태포는 여러 번 얼리고 해동하는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응축되고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더욱 용이해집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소화 불량을 겪고 있지만 황태포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황태포는 아침에 섭취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가장 높아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황태포는 또한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황태포가 함유하고 있는 오메가3인 지방산 덕분입니다.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블랙 소이빈스. 검은콩.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지키는 슈퍼푸드 검은콩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고령자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100g당 약 35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고기나 계란보다 많은 양의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검은콩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 건강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령자들이 특히 걱정하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검은콩은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검은콩은 또한 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고령자들에게는 검은콩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이 눈을 보호하고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콩은 근육, 혈관, 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상적인 슈퍼푸드입니다. 결론.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단백질 섭취, 콘수유, H황태포, 그리고 블랙 소이빈스는 각각의 특징과 장점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고령자들에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소화가 용이하고 흡수율이 높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일상적으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각각은 단백질 외에도 칼슘, 아연, 오메가3, 항산화 물질 등 다른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고령자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은 매일 이러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근육을 유지하고 뼈와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이런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한층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건새우, 콘수유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새우는 한국 전통 음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재료로 주로 국물이나 찌개에 풍미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해산물은 단순히 맛을 내는 것 이상의 놀라운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건새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용이한 음식으로 특히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건새우의 단백질 효능. 건새우는 100g당 약 70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란이나 두부보다 훨씬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매일의 단백질 섭취를 보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재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건새우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의 감소를 방지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근육량 감소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체력 저하와 여러 건강 문제를 겪게 됩니다. 건새우는 소화가 용이하고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단백질이 필요한 시니어에게 매우 적합한 식품입니다. 또한 건새우는 소화가 잘 되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뼈 건강과 칼슘 보충. 건새우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이 풍부하여 고령자에게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골다공증이나 골절의 위험이 커집니다. 건새우에는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슘은 근육의 수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건새우는 칼슘 흡수율이 높아 다른 칼슘 보충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칼슘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D도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므로 건새우와 함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새우를 스프나 찌개에 넣어 비타민 D가 많은 재료들과 함께 섭취하면 뼈와 근육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건새우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연과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연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촉진하고 몸이 감염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셀레늄은 항산화제로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령층은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건새우와 같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건새우는 쉽게 소화되며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며 노년층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 건강. 건새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며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고령층에서 매우 흔한 질병으로 심장병이나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새우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체중 관리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특히 건새우를 매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고혈압이나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건새우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가 매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고령층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작용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기나 다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새우는 비교적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섭취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건새우는 그 자체로도 영양이 풍부하지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나 찌개에 넣거나 볶음밥이나 샐러드에 활용하여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결론 건새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과 아연, 셀레늄 등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고령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근육 유지, 뼈 건강,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등 다양한 면에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며 소화가 용이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매우 적합한 식품입니다. 고령자들이 건새우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특히 근육 감소나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건새우는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고령층의 일상적인 식사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 보충원이 됩니다. 이제 황태포의 효과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황태포는 전통적인 한국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식재료로 대부분 해장국이나 국물 요리에 사용되지만 그 영양 가치가 매우 뛰어나 많은 고령자들에게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황태포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은 적으며 소화가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령자에게 매우 적합한 식품입니다. 황태포가 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황태포의 단백질 효능. 황태포는 100g당 약 80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란 10개나 두부 5모에 해당하는 양의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높은 단백질 함량은 고령자가 일상에서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령자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황태포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감소를 방지하고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황태포는 단백질 외에도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이 거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지만 황태포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체중 증가를 우려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소화가 쉬운 고단백 식품 고령자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소화 문제입니다.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더라도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황태포는 여러 번 얼리고 해동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단백질이 응축되어 소화가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고령자들이 소화가 어려운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울 때 황태포는 매우 좋은 대안이 됩니다. 황태포는 일반적인 고기나 생선보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빠르게 체내에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일상적인 식사에서 황태포를 자주 섭취하면 소화 불량을 방지하고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황태포의 심혈관 건강 효과. 황태포는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황태포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 덕분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며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태포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어서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유리합니다. 고혈압은 고령자들 사이에서 매우 흔한 질병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태포는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도움. 고령자들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염이나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황태포는 단백질과 함께 여러 가지 중요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황태포에 포함된 비타민 B9는 신경 건강과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고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황태포에 함유된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령자들이 황태포를 자주 섭취하면 면역력이 향상되어 감기나 기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 황태포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황태포의 경제적 장점. 황태포는 고단백 식품이지만 가격이 매우 경제적입니다. 한 마리의 황태포는 보통 5,000원에서 1,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를 국물 요리나 찌개에 넣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가족 전체가 2끼 이상의 식사에서 섭취할 수 있어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황태포를 꾸준히 섭취하려면 가격이 중요한 요소인데 황태포는 가격 대비 높은 단백질을 제공하므로 매우 경제적인 선택이 됩니다. 결론. 황태포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고령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음식입니다. 단백질을 풍부하게 공급하면서도 소화가 용이하고 지방이 적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뼈 건강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며 경제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식품입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황태포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태포는 단순히 해장국에 쓰이는 재료가 아니라 고령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혈관 질환 예방, 근육 유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황태포를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검은 콩, 블랙 소이빈스의 효능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한국 음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식재료입니다. 최근에는 그 뛰어난 영양 가치로 인해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 콩은 그 자체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관과 심장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고령자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 효능. 검은 콩은 100g당 약 35복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고기나 계란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가 용이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고령자들이 소화하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은 콩에 포함된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체력 저하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령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검은 콩의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 검은 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고령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 질환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검은 콩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또한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혈관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혈압 조절 및 심장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강한 혈액 순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의 눈 건강 보호. 검은 콩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데 특히 황반변성과 같은 노화 관련 눈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안토시아닌은 눈을 보호하고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고령자들이 검은 콩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키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은 눈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눈의 피로감을 줄여주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검은 콩은 단백질과 함께 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검은 콩의 혈당 조절 효과. 검은 콩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흡수되며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고령자에게 검은 콩은 혈당 조절에 매우 유효한 식품입니다. 검은 콩의 식이섬유는 또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며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에게 검은 콩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의 소화 효율과 흡수율.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식품입니다. 고령자들은 소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화가 어려운 고단백 음식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가 용이하며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검은 콩을 삶아서 먹으면 그 소화율이 더욱 높아지며 영양소가 쉽게 흡수됩니다. 특히 검은 콩을 갈아서 검은 콩 가루로 만들어 우유나 두유에 섞어 먹으면 흡수율이 높고 매우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어 고령자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기에 적합한 식품입니다. 결론. 검은 콩은 고령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단백질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눈 건강, 혈당 조절 등 여러 면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아 고령자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며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노년기에 발생하기 쉬운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검은 콩과 같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 콩은 경제적이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을 제공합니다. 고령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검은 콩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건사유, 콘수유, 황태포, H황태포, 검은 콩, 블랙 소이빈스의 세 가지 단백질 식품을 어떻게 조합하여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식품은 그 자체로 매우 유익하지만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합을 통해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고 고령자들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각 식품의 조합 방법과 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건새우와 시금치의 조합. 건새우와 시금치는 환상적인 조합을 이룹니다. 건새우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반면 시금치는 칼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며 비타민 C는 칼슘이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건새우를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뼈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또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를 도와줍니다. 건새우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근육과 뼈를 강화하면서도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고령자들에게 좋습니다. 고령자들은 종종 칼슘 흡수에 어려움을 겪고 시금치와 건새우의 조합은 이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금치의 비타민 C는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피부 노화 방지와 상처 치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황태포와 무의 조합. 황태포와 무의 조합은 단백질과 소화에 매우 좋은 효과를 줍니다. 황태포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반면 무는 소화를 돕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황태포의 단백질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는 또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소화 불량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황태포와 무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용이하고 위 건강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황태포가 단백질을 제공하는 한편 무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여 단백질이 효과적으로 체내에 흡수되도록 합니다. 고령자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소화 불량을 예방하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무는 혈액 순환을 돕고 천을 조절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로 인해 황태포와 무의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검은콩과 들기름의 조합. 검은콩과 들기름의 조합은 혈관 건강과 근육 강화에 매우 유익한 조합입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검은콩은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기름과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인 항산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좋은 지방이 풍부하여 검은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몸속에서 오래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검은콩과 들기름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을 지키는 효과는 물론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들기름의 좋은 지방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은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외에도 검은콩과 들기름은 항산화 효과가 강해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들기름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은콩과 들기름의 조합은 뇌 건강을 포함한 여러 면에서 고령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4. 다양한 식사 조합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 이 세 가지 단백질 식품을 일상적인 식사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건새우와 시금치를 함께 넣은 볶음밥이나 찌개를 만들어 매일의 식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태포와 무를 넣은 국물 요리나 찌개는 소화가 쉽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검은콩과 들기름은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넣어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식품은 준비가 간단하고 일상적인 식사에 쉽게 포함될 수 있어 고령자들에게 적합합니다. 각 식품의 조합을 통해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영양소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고령자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 건사유, 황태포, 검은콩은 각각 독립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사유와 시금치의 조합은 뼈 건강과 근육 강화를, 황태포와 무의 조합은 소화 효율과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며 검은콩과 들기름은 혈관 건강과 근육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조합을 통해 고령자들은 근육과 뼈,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를 동시에 챙기며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은 매일의 식사에서 이러한 조합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들 식품을 적절히 섞어 먹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한 3가지 주요 단백질 식품, 즉 건사애우, 고운수유, 황태포, H황태포, 검은콩, 블랙소이빈스의 효능과 그 조합의 효과를 소개했습니다. 각 식품은 고유의 장점이 있지만 이를 적절히 결합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이들 식품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근육 유지, 뼈 건강, 심혈관 건강 및 면역력 강화를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고령자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고단백 식품을 통해 체력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소화가 용이하고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편함 없이 영양소를 섭취하고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 쉽게 포함시키는 방법이제 3가지 주요 식품을 어떻게 일상적인 식사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건새우와 시금치. 볶음밥이나 찌개에 넣어 영양가 높은 한 끼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황태포와 무. 국물 요리에 활용해 소화가 잘 되는 동시에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검은콩과 들기름.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추가해 풍부한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단백 식품을 식사에 포함시키면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령자들은 매일 작은 변화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식단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3가지 단백질 식품을 일상에서 꾸준히 섭취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고령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욱 건강을 지키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며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